안녕하세요.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의 온전이나입니다. 제가 2018년에 블랙팬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여담인데 이 영화를 서울극장에서 진행하는 시네마 살롱이라는 걸로 봤거든요. 그때 천재 이승국님이 진행하신 거라서 보러 갔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사진도 같이 찍었었는데. 어쨌든 영화 블랙팬서를 진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공감하실 텐데 그 영화에서 토론할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무기, 총, 힘, 뭐 저항 같은 것들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폭력이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콕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할게요. 영화에서는 억압받는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과격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 선뜻 그러지 못하는 주장이 대립하는 내용이에요. 양쪽 다 그럴 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여기서 과격한 투쟁을 주장하는 측의 얘기를 조금 재해석을 해서 풀어보자면은 폭력 없이 해방을 위해 노력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견뎌야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들죠. 정말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안 끝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도 같이 오겠죠. 또 내가 견디는 건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못 견디죠. 나는 견딜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 거예요. 뭐 애초에 견딜 필요가 있느냐, 뭐왜 참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폭력이 자신의 의도나 의지 또는 이제 기분 상태를 빠르게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해방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체로 그렇죠. 사실 이런 행동들을 폭력이라고 부르는 게 저도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이 영상에서는 일단 폭력의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좀 자주 폭력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차별과 억압 그리고 부조리한 것들로부터 이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나와 주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폭력은 좋은 걸까요? 폭력을 써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폭력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대신에 백해무익하진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력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은 저는 당연히 나쁜 거라고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폭력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나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왠지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은데 뭐 이 얘기는 마지막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한 1년 전쯤이죠. 폭력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윌 스미스의 폭력 사건인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크리스 락의 뺨을 때린 거예요. 뺨을 때린 윌 스미스는 당연히 폭력을 가한 거죠. 그러면은 크리스 락의 행동은 폭력을 유발하는 그저 농담인 걸까요?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언어 폭력이었을까요? 제가 미국 문화나 뭐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뭐 그 사정들을 좀 배제하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결론은 내진 않을게요.
이 사건을 보자면은 한 가족이 슬퍼하는 일을 불특정 다수들 사람들 앞에서 웃기기 위한 소재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윌 스미스 사건의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받는 감정이나 뭐 충격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웃어 넘기거나 뭐 적당히 불쾌해하면서 넘어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받는 감정이나 충격은 다를 거예요. 상당히 클 거란 말이죠. 저는 이런 것도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폭력의 범주가 너무 애매해지죠. 네, 참 애매해. 이제 물리적인 가해만 폭력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뭐 언어폭력 뭐 이런 식으로 범주가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애매해졌어요. 인간들의 사상이나 철학이 발전하면서 또 이제 그거를 사회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폭력의 범주가 참 애매합니다. 자, 다시 다른 얘기를 또 해볼게요. 약간 이리저리 두서없는 상태인데요.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녀 또는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체벌과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생겨났거든요.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체벌은 폭력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체벌하면은 경찰서에 신고하잖아요, 요즘은.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님 또는 선생님의 체벌은 그들의 권한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된 거죠. 하지만 어쨌든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있던 것을 현재로 다시 가지고 와서 가정법을 좀 사용해서 체벌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있다면, 그리고 체벌을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면 그 권한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맞겠죠? 관계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 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상이 부모님과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발생된 폭력인가도 중요할 겁니다. 음,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폭력은 필요한가? 어디까지가 폭력인가? 사회적인 용인이 있는가? 그 권한은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저는 이제 블랙팬서, 이제 윌 스미스, 체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폭력이라는 것은 백해무익하진 않다. 물리적인 가해만 폭력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적인 용인과 적절한 권한에 행사되는 폭력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내용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특히 법을 기준으로 사회 현상을 해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폭력은 나쁜 것으로 단정 지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말을 해도 어쨌든 폭력이다. 폭력은 나쁜 거다. 폭력은 불법이다.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좀 전에 말했지만은 폭력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은 저도 당연히 나쁜 거라고 할 겁니다. 말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2부 기다려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